엄마 정말. 아빠 몰래 애 낳았어? 제발 나한테만큼은 솔직히 말해달라고. 자신과 오범수를 두고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했던 공주실의 말이 마음에 걸려서 몰래 장미애의 뒤를 캐보던 세리는 오강수가 자신의 오빠라는 사실을 우연찮게 알게 되고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란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세리의 가슴을 휘젓고 있었어요. 애가 딸린 이혼남 오범수에게 절대 엮이지도 말아야 할 사람이라며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하던 그 엄마가 정작 본인은 출산 사실을 숨기고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빠를 속여왔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리는 장미애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장미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세리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리야,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아빠가 알게 되면 그날로 엄마는 이혼당할 거야. 그러자 세리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장미애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는데요. 오강수의 정체가 들통나면서 장미애가 독고세리와 오범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술도가에서 본 아빠와 엄마의 사진을 떠올리면서 세리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과 의문을 애써 눌러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분명히 자신이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확실했어요.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다던 마광숙의 말. 말하자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관계라고 했던 공주실의 말. 그리고 부모님께 직접 들으라고 했던 오범수의 말까지. 모두 아빠와 엄마를 겨냥한 말이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빠가 운영하는 신라주조와 술도가는 공교롭게도 둘 다 막걸리를 생산하는 회사였고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세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술도가와 신라주조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는데요. 검색 결과 중 단 하나. 그녀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신라주조, 술도가를 허위 비방한 혐의 인정. 독고탁, 대국민 사과. 순간 큰 충격을 받은 세리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죠.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어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은 바로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오범수의 집에 찾아가서 아빠가 따귀를 때리고 난동을 부린 것도 죄송해서 미칠 것만 같았는데 거짓으로 모함까지 하여 술도가를 망하게 하려 했다니.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게 너무 부끄럽고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빠와 엄마는 술도가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자신이 일했던 회사를 상대로 이런 짓까지 벌인 건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될 수가 없었죠. 결국 세리는 분명히 자신이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장미애에게 달려가는데요. 하지만 세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방에서 막 나온 장미애가 세리를 보자마자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세리 너 당장 유학 갈 준비해. 지금 당장. 그 말에 세리는 화들짝 놀라 눈을 크게 뜨더니 즉각 날선 목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갑자기 유학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교수님이랑 나랑 떼어놓으려고 유학 보내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세리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장미애는 그런 세리의 감정엔 전혀 개의치 않은 듯 싸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너희 학교 총장한테 투서 넣었대. 이대로 가면 아마 오범수 교수에서 해고될 거야. 또다시 오범수가 곤란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세리는 숨이 턱 막혔는지 말을 잇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결정해. 유학 가고 오범수 살릴 건지 아니면 오범수 해고되게 놔둘 건지. 잔혹하리만큼 직설적인 선택지. 사랑과 이별 사이에 칼날처럼 서 있는 그 말이 세리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도 장미애와 독고탁의 피를 물려받았는데 고작 말 한마디에 주눅들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죠. 눈을 치켜뜬 세리는 장미애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랑 아빠, 술도가에서 일했었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말에 장미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입술까지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설마 오범수한테 들은 거야? 그 말에 세리가 차갑고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술도가에 갔다가 엄마랑 아빠가 술도가 사람들이랑 찍은 사진을 봤어. 기사 검색해보니까 아빠가 술도가 모함해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데. 도대체 술도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는 거지? 진실에 점점 근접하는 세리를 보면서 심리적으로 꽤나 압박을 느끼는 장미애인데요. 하지만 장미애는 다시 고개를 돌리며 말을 끊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당장 유학 갈 준비나 해. 결국 장미애는 야심차게 유학 얘기를 꺼냈다가 도리어 세리의 거침없는 반격에 굴복하여 대화를 일방적으로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장미애가 이렇게 상황을 회피할수록 세리는 더더욱 집요하게 진실에 근접하고 있었어요. 도저히 엄마인 장미애가 말해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한참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세리는 가장 믿을 만한 소식통인 오강수에게 또다시 달려가는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세리가 다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강수를 만나기 위해 회사 로비에 들어섰는데 오강수와 단둘이 차를 마시고 있는 장미애의 모습을 우연찮게 보게 된 것이죠. 왜 엄마가 강수 씨랑 차를 마시고 있지? 술도가와 부모님의 진실을 파헤쳐야겠다는 생각도 잊은 채 세리는 먼 발치에서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장미애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도 모자라 오강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술도가에게 무슨 원한이 있는 건지 알아내기 위해 술도가의 가족인 오강수를 찾아온 건데 뜬금없이 엄마가 오강수의 손을 잡고 있다니 납득이 될래야 될 수가 없었죠. 30년 동안 지켜봐온 장미애라는 사람은 쉽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마음이 약해질 법한 문제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에 가까웠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세리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요. 만약 지난밤에 아빠가 오범수의 뺨을 때린 걸 사과하기 위해 엄마가 대신 찾아온 것이었다면 당사자인 오범수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할 일이지 엉뚱하게 오강수를 찾아와서 사과할 이유는 없었죠. 이 시점부터 엄마인 장미애를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엄마를 만났는데 또 불러내면 오강수가 불편해할까봐 결국 세리는 오범수가 있는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학교에 있어야 할 오범수는 학교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오범수는 독고타기 넣은 투서 때문에 학교에서 해고를 당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다시 술도가를 찾아온 세리를 보고 오범수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표정으로 차갑게 말했어요. 앞으로 여기는 그만 찾아왔으면 좋겠다. 너가 오면 가족들이 불편해할 거야. 오범수가 해고된 줄도 모르고 태연하게 되묻는 세리인데요. 죄송해요, 교수님. 오늘 학교에 안 나오셔서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왔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겠어요. 술도가와 저희 집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얼마 전에 아빠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데 그거 말고 더 있는 거죠? 세리의 눈빛엔 간절함이 맺혀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범수는 모든 진실을 말해주면 세리가 상처받을까봐 차마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다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봐. 그런데 그때 차갑게 돌아서는 오범수의 팔을 붙잡고 세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오늘 우연히 엄마가 강수 씨랑 만나는 걸 봤어요. 손을 잡고 눈물까지 흘리던데. 엄마랑 강수 씨랑 무슨 관계예요? 순간 오범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살짝 당황한 나머지 잠시 머뭇거리는 오범수. 너희 엄마께서 술도가에서 일했을 때 강수를 많이 아끼셔서 그래.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오범수는 세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태연하게 말을 건네고 유유히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담담하고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세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오범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걸 눈치챘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 회피하는 듯한 시선,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눈빛. 비록 오범수를 안 지 오래된 건 아니었지만 다들 뭔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건 확실했죠.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되자 결국 세리는
다시 오강수를 만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엄마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말을 흐리거나 대답을 회피하기만 했고 오범수 역시 진심은 숨긴 채 겉돌기만 하는 말로 얼버무릴 뿐이었으니까요.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오강수밖에 없었습니다. 오강수는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을 찾아오고 또 전화까지 하는 세리가 불편하게 느껴질 만도 했지만 세리가 오범수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그 마음 하나만 보고 세리를 도와야겠다고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지난밤 오범수에게 집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혼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세리를 맞아주는 오강수인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장미애의 인생이 바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죠. 세리는 쭈뼛거리며 잔뜩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매번 찾아와서 죄송해요. 음료는 제가 살게요. 커피라도 시킬까요? 그 말에 오강수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커피 말고 다른 걸로 할게요. 제가 커피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순간 세리가 화들짝 놀란 나머지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데요. 커피 알레르기가 있으시다고요? 놀란 듯 되물은 세리는 곧장 머릿속에서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엄마도 커피를 못 드시는데 그것 참 신기하네요. 이때부터 세리는 원래 물어보려고 했던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음료가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멍하니 오강수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찬찬히 얼굴을 보다 보니 놀라울 정도로 엄마인 장미애와 닮아 있었습니다. 두 눈과 오똑한 코, 얼굴형과 입술, 심지어 입가에 살짝 올라가는 근육까지. 길거리에 나가서 엄마와 아들이라고 말하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생각이 여기까지 닿자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오강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던 엄마의 모습이 때마침 생각이 났거든요. 결국 오강수에게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한 세리는 오강수가 먼저 자리를 뜨자마자 마치 어디에 홀린 사람처럼 오강수가 입을 댔던 일회용 컵을 본능적으로 가방에 챙겼습니다. 물론 확신은 없었어요. 얼굴이 많이 닮았고 두 사람 모두 커피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여 엄마와 아들이라고 단정짓기는 무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알레르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묘하게 겹쳐 보이던 두 사람의 모습은 세리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고 있었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세리는 대충 가방을 소파에 던져두고 장미애가 사용하는 욕실로 달려가서 새 칫솔을 놔두고 장미애의 칫솔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유전자 검사소로 달려가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세리의 머릿속은 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정말 오강수 씨가 엄마 아들이면 교수님이랑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빠가 그래서 술도가를 그렇게 싫어한 건가? 이런저런 수많은 생각이 뒤죽박죽 엉켜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집에 돌아오니 어김없이 장미애가 싸늘한 표정으로 세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유학 갈 서류는 처리해놨으니까 내일 학교 가서 당장 휴학해. 하지만 세리는 장미애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오강수의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엄마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기 바빴죠. 다시 보고 또 봐도 눈매, 코끝, 턱선, 모든 게 기묘할 정도로 닮아 있었는데요. 마침내 결과가 나오는 다음 날이 되자 유전자 검사 센터로 달려온 세리는 검사지를 받아들고 차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쥔 검사 결과지는 작고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거웠어요. 숨을 한 번 크게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결과지를 펼친 그 순간 세리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99.9% 일치였기 때문 의심할 여지도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정말 오강수는 엄마의 생물학적 아들이었던 것이죠. 설마 했던 의심이 진실로 드러나자 실소를 지으면서 탄식을 터뜨리는 독고세리. 오범수의 동생이 자신의 오빠라는 생각에 세리는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운전대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데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히려 이 사건이 하늘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아빠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이걸로 엄마가 오범수와의 관계를 허락하도록 상황을 바꿔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절망적이었던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자
두 뺨에서 흐르던 눈물이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그렇게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지를 곱게 접어 가방 속에 넣고 주저없이 장미애가 있는 집으로 달려가는데요. 장미애는 자신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것도 모른 채 세리를 보자마자 사납게 쏘아붙이기 바빴습니다. 휴학계 내라니까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엄마 성격 몰라서 그래. 당장 따라 나와. 그 순간 세리가 장미애의 손을 확 뿌리치고 싸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밖에서 애 낳았어? 그 짧은 한마디에 장미애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두 눈이 크게 흔들리며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충격이 몸 전체로 그대로 전해지는 듯했죠.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뭔가 착각한 게 아닐까? 조금이라도 틈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미애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볼래? 그러자 세리는 더 단단해진 눈빛으로 장미애의 가슴에 확실한 비수를 꽂습니다. 밖에서 애 낳았냐고. 오강수 씨가 엄마 아들이잖아. 세리의 그 말은 회피할 틈도 변명할 여지도 없이 장미애의 가슴 깊숙한 곳을 찔러 들어오는데요. 뭐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밝혀야 할지. 혹시라도 세리가 이 사실을 독고탁에게 말하기라도 하면 그때는 난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찰나의 순간 장미애의 머릿속엔 무너지는 결혼 생활, 차갑게 돌아설 남편의 얼굴,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이게 될 세리와 강수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순식간에 그려졌거든요. 순간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 장미애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호흡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범수한테 들은 거야? 그 자식이 다 말했니? 그 말에 세리는 가방 속에서 조용히 유전자 검사지를 꺼내서 장미애에게 건네줬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잊은 채 결과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장미애인데요. 교수님은 남의 비밀이나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 행동이 수상해서 내가 직접 검사했어. 아빠는 이 사실 알고 있는 거야? 설마 모르고 있어? 장미애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기세는 이미 꺾일 대로 꺾여 있었고 더는 어떤 말로도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아빠는 모르고 있어. 강수는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 낳은 아이야. 그 말에 세리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분통을 터뜨리며 말을 잇는데요. 그럼 30년 동안 아빠를 감쪽같이 속이고 살았다는 거야?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는 교수님 애 딸린 이혼남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더니 엄마는 애 낳고 처녀인 척 아빠 속이고 결혼했다는 거 아니야? 엄마 너무 이중적인 거 아니야? 분노에 찬 세리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거칠 게 없었습니다. 안 되겠어.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입술과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던 장미애는 누군가에게 탈로가 난 죄인처럼 세리의 손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말했습니다. 세리야, 아빠가 알게 되면 엄마는 그 자리에서 이혼당할 거야. 너 아빠랑 엄마 이혼하는 거 보고 싶어?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된다고. 하지만 세리는 장미애의 두 손을 대차게 뿌리친 뒤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만 절박한 거 아니야. 나도 절박하다고. 나도 내 인생이 달렸어. 그러자 세리가 장미애에게 준비해왔던 얘기를 꺼내는데요. 아빠한테 말하지 않을 테니까 엄마도 나랑 교수님 결혼할 수 있게 도와줘. 엄마가 직접 아빠 설득해서 나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리는 마지막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엄마가 이혼당하든 말든 아빠한테 다 말해버릴 거라고. 장미애는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의 미래를 생각하자니 독고탁에게 이혼을 당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고 그렇다고 둘의 결혼을 응원해주자니 세리가 겪게 될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쳤거든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장미애는 마침내 뭔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세리야, 너가 가려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고 가려는 거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으면 안 되겠니? 장미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리는 싸늘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독고탁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아빠. 순간 장미애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반사적으로 세리의 손에서 전화를 낚아채서 통화 버튼을 꾹 눌러 강제로 끊어버리는데요. 알았어, 알았다고. 장미애의 절규 같은 외침이 집안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결사반대했던 장미애는 오강수의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 하루아침에 든든한 지원군으로 변신하게 되죠. 날이 저물고 밤이 되자 독고탁이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거칠게 벗어던지며 집 안으로 들어오자 장미애는 벌떡 일어나 조심스럽게 그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장미애는 그런 독고탁의 얼굴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세리랑 오범수 그냥 허락해주는 게 어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독고탁의 표정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장미애를 노려보는 독고탁. 술도가에서 공금을 훔쳐 달아난 주범이 장미애이고 최근까지도 자신 못지않게 피를 토하면서 오범수를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장미애인데 그 장미애가 뜬금없이 오범수를 허락해주자니 당연히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죠.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그러자 장미애가 침을 꼴깍 삼키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리랑 범수 그냥 허락해주자고요. 그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자 독고탁의 얼굴은 점점 붉게 변했고 눈동자에는 살기가 번지기 시작하는데요. 안 그래도 LX 호텔과 사돈 관계가 깨지면서 하루 종일 저기압인 상태였는데 장미애가 갑자기 미친 소리를 늘어놓으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독고탁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애 딸린 이혼남이랑 세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어제까지만 해도 세리 유학 보내자고 말하면서 결사반대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딴 개소리를 하는 거냐고. 독고탁의 목소리는 천장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고 분노에 찬 그의 눈빛은 장미애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독고탁은 옆에 보이는 각휴지를 낚아채서 장미애에게 던지려고 하는데요. 죽일 듯한 눈으로 장미애를 노려보더니 독고탁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똑똑히 들어. 세리랑 오범수 떼어놓지 못하면 그날로 당신도 이혼당할 줄 알아. 알아들어. 사실상 무언의 협박이자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소파에 주저앉아서 고개를 숙이는 장미애인데요. 진퇴양난에 빠진 장미애는 평소에 마시지도 않는 술을 꺼내 마시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독고탁이 오범수를 받아들이려면 세리가 범수 아이를 갖는 방법밖에는 없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